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톡IT 진행맡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께서 꼭 필요한 요즘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이 세 가지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요. 이 세 가지 관련돼서 여러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 설계를 참여하신 황성봉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 원장님하고 그 위원님하고 요걸 이제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누셨네요. 그 진흥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님께서 직접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 그래서 가지고 저희가 영상 축사 한 2분 30초 되는 축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축사 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국면을 겪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무엇보다도 연대와 협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잘 극복하면 기회로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면의 어려움, 대면 활동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교육 활동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지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의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을 해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국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의 내용을 같이 들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영상 축사도 오늘 듣고요. 자, 황 의원님, 예. 그 빅데이터 AI 스마트 팩토리 이 세 과정을 교육 과정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제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서 이제 그 네. 다양한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저도 이제 중소기업이고 이제 코스닥 상장 회사지만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중소기업한테 필요로 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대학 교수님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등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과연 중소기업 그 분들한테 아니 중소기업 좀 더 혁신을 위해서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교육으로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 네네 실무적으로 네네. 필요한 것들을 하고 기업이 좀 경쟁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한 3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상에서 이제 뭐 많은 계열화되는 교육들 만들면 좋지만 이제 그걸 담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학교처럼 아니면 네. 대학교처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고 좀 더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으면서 말씀드린 제일 큰 테마인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두 몇 분이 만드신 겁니까?
참여했던 전문가분들하고 교수님 등등 하면 한 10분 정도가 네. 좀 계속 했고요. 근데 네. 기업의 각각의 패널로 오신 분들도 한 20여 분 정도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왜냐면 그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좀 수렴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좀 뭐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요구사항이 높은 분들. 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또 일반 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과정의 범위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다 만들 수는 없고, 음. 그 전문 강사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마케팅 쪽 부분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빅데이터에서 실무적으로 쓰는데 많이 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품질 관련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이제 뭐 우리 뭐 단넷 개발자, 자바 개발자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개발자들, 뭐 개발자분 중에서도 이제 뭐 다른 어떤 분야를 했던 분들,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그런 분들이 네네.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딥러닝을 좀 더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좀 쉽게 통계 분석을 좀 접목해서 개발자로서 이제 쉽게 딥러닝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 팩토리는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임원분들 경영진을 위해서 하루짜리 해서 좀 깊이 있게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라는 네. 부분들을 했고요. 실무자분들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실무 부분도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으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동 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관점을 녹여서 많은 어떤 기업들이 다 오케이. 근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네. 인공지능 과정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들어야 될 네, 거거든요. 네, 경영진이 텐스플로우 못할 것 같거든요. 나 당연히 못하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면 다양할 것 이 과정을 네. 신청할 때 네. 세 개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예. 나는 빅데이터만 듣겠다 이렇게 할 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말이 뭐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뭐 다 들어도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 들으면 좋지만요. 네, 네. 이제 내 분야가 예를 그렇죠. 들어서 마케팅 분야다 그러면 아니면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마케팅 쪽에 실무자로서 빅데이터를 할 수 네, 있는 네. 걸 배우면 되고요. 뭐 제조 기업에서 품질 분야에 있고 네. 아니면 생산 분야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 분야에서도 품질 쪽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들으면 좋고요. 진짜 이게 그 네. 두 번째 인공지능 쪽에 네. 텐스플로우 기반의 이미지 처리하는 거 빼고는 네, 네. 나머지 빅데이터나 스마트 팩토리 네. 쪽은 웬만한 기업에 네. 현업에 있는 분들도 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네, 네.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고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 이 과정을 네. 이제 설계하시고 네네. 이제 강의하실 주역분들 네네. 또 어떤 분들이고 네네. 또 과정은 어떻고 네. 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예. 네네. 자, 먼저 빅데이터 네. 어떤 근거로 아까 고용현 대표가 네. 이 빅데이터 분야에 네. 굉장히 그 전문가 중에도 네. 고수라고 네.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걸, 저는 뭐 직접 만나 뵙고 네. 이제 실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이제 직접 얘기를 듣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쪽 부분들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자문을 좀 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실제 저희가 지금 과정상에서 본다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다른 대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했던 실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것보다 실제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뭐 R이랄지 그리고 이제 실제 실무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라는 분들은 뭐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 이쪽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잘 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멋지신 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네. 이제 R도 좀 배우나 보는 것 네, 같네요. 기본적으로 R은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최소 기본적인 부분들, 뭐 설치나 아니면 작성 구문들 그리고 네. 이제 시각화에 대한 어떤 도구 이해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좀 다루려고 지금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이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마케팅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네. 어떤 분석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하고 실습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 안에
근데 네. 이제 마케팅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갖고 예제를 갖고서 예. 실제로 이걸 뭐 예측을 해본다든지 네. 추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보겠네요. 여기서. 네, 그렇죠. 실제 분석으로. 저희 커스터머 타겟팅 관련되는 모델링을 직접 음. 구현해 볼 수 있게끔 실제 하다 보니까 네네. 만일 그냥 개념적인 이해만 배우려 오신 분들보다는 실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써보겠다라는 분, 그런 네.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보통 교육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좀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해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런 분도 있는데 이 교육 자체는 실제 어떤 내가 현업에서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그 와서 직접 활용을 해봐야 되지. 그냥 활용을 안 하면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뭐좀 그래서 추상적으로 네, 볼 수가 들릴 수 있죠. 있고 예, 자, 그런 그러면요.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행정학진흥원이 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원 광교에 교통이 편합니까? 이게 교통이 편해야 네, 되는데. 지하철이 있습니다. 아, 광교산 속에 있는 건 아닌 거죠? 네네네네. 예, 경기 그 예전에 테크노밸리 들어가 있는데요. 네. 경기 그 광교 중앙역이라고. 네네. 예, 광교 가까워요? 중앙역? 예, 거기서? 가깝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 이런 걸 실습하려면 네. 그 이 교육장이 네네. 안에 뭐 PC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네. 노트북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PC에서 구비가 돼 있고요. 오. 거기 실습장에서 이제 실제 좋네요.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요거 관련된 네. 이따가 이제 설명 우리가 뭐 하겠지만 네. 이 과정이 네. 요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있는 거죠? 계속 그 분기마다 한 번씩 있고 아, 이번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이 제가 좀 뒤로 밀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각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필요한 어떤 분기 시점에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할수 있습니다. 저도 마케팅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저도 토크아트 회원들이 지금 뭐 몇만 명이 되는데 네. 회원님들이 뭘 좋아할까 네. 알고 싶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저 개발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걸리는 게 다 좋은데 네. R이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이거 한 번도 프로그램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분들이 네. 여기 와서 네. 이거 R 요거 배우면 네. 해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그 해당 교육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교육장에서 네. 이제 R을 교육을 받고 할 때 이 정도 교육 과정에서는 실제 내가 R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관련돼 있는 데이터 가지고 다 해볼 수 있는 정도 다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막막하게 그냥 시커먼 화면에 창이 아니고 이제 R 스튜디오, R 스튜디오 설치해서 예, 직접 예, 테스트 데이터 불러다가 네. 다 해볼 수 있는 형태. UI가 그러니까 되게 친숙한. 네, 친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카카마 화면에 네. 이거 쓰는 거면 그거는 네. 두려움이 생기죠. 네, 두려움 생기는데 테스트 데이터 셋이나 이게 잘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아. 그 결과를 바로 시각화 도구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좀 쓰시는 그렇죠. 거나 배우는 데는 우리 뭐 수강생들이 뭐 R 개발자 될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이제 쉽게 우리가 어떤 마케팅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떤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 용도로 쓸 때 어떻게 데이터를 좀 전처리해서 이걸 뭐 저기 고객에 대한 어떤 타겟팅 정보들을 모델링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지 그걸 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실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제 이 교육의 좀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거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네. 뭐 기획부서라든지 사실 뭐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네. 고객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다 그죠? 있죠. 네, 다 있잖아요. 그 고객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그런 거를 네. 분석하는 거 다 필요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교육에서 이제 그 대표님께 실제 저도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시장 정보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내부 보고용으로 또 활용을 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 네. 사장님한테 칭찬 좀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진짜 받았죠. 아, 그랬어요? 네. 그 데이터는 좀 어디 없는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네, 네. 예, 없는 데이터를 이제 광보면 빅데이터는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료 데이터들인데 그걸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시장의 정보들을 딱 집어서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좀 교육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뜬금없이 RDBMS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DB가 있네요. 네, DB가 있는데 음. 빅데이터인데 왜 DB가 있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떤 중소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 데이터들이 모든 것이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ERP 품질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QMS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QMS 시스템은 또 RDBMS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RDBMS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과정 안에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현재 그 유재성 대표님이 하는 품질 데이터들은 실제 기업에서 지금 어떤 산업군은 자동차 쪽이나 전기 전자 쪽에 많이 맞춰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그런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시각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MS 파워 BI를 통해 가지고 실습해 보면서 그 네.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교육이 대상이 자, 있습니다. 근데 그 품질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업이 얻는 이점이 뭔데요? 네. 자, 품질 분량 이 코스를 들으면 이 네네. 코스를 듣고서 이제 내가 다시 공장에 들어가면 생산 라인에 가면 예. 우리 회사가 뭐가 좋아질까요? 자,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자, 품질에 대한 보통 일반적으로 예방 관점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품질 트렌드는 보통 우리가 엑셀로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당 교육을 듣게 되면 이제 이 교육에서는 그 데이터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품질 분량의 수량만을 두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네. 이 원인이라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실습 데이터를 이제 예제로 나오는데 현재 여기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APCP 관련돼 있는 부분들 사전 품질 확보 활동들이거든요.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뒤쪽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뭐 샹키 차트를 통해 가지고 품질의 원인이라는 자체가 어느 부분에서 연관이 돼 있는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 수행 산정 방법에서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식별하려고 그러면 이 품질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QMS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ERP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에 대한 데이터가 최초의 어떤 그 원재료 그리고 부재료들이 이제 왔을 때 그 데이터가 거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선들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메이커들 아.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식별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런 분석들이 이제 단순하게 우리 품질의 어떤 트렌드만 보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위험 분석 관점에서 어떤 중요도를 두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둬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품질이라는 부서가 어떤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생산 부서나 또는 어떤 그 실제 어떤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개발 관련된 부서한테 어떤 인지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에서 보시면 품질 데이터가 어떤 위험 분석의 요소로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위험이 있다 그러면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품질 보증 쪽인지 아니면 어떤 생산 쪽인지 아니면 어떤 개발 쪽에 그런 것들을 보내서 이걸 사전에 검토해서 품질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지 않을까. 그런 사항들을 이제 이 교육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고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예. 요즘 보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너무나 자꾸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위기 관리라든지 네. 위험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품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뭐 예를 들자고 그러면 어떤 온도의 변화랄지 또는 어떤 품질의 어떤 영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과거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이제 더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이 대표적인 어떤 시각화 예제가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이라는 자체가 전에는 이 원인의 요소가 어떤 품질에서도 본다 그러면 뭐 단순 고장인지 네. 아니면 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이 자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저 보시는 샹키 차트처럼 네 뎁스로 이제 분산해서 본다 그러면 네. 거기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를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이제 실무자들은 저 차트만 보면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교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런 뭐 기껏해야 엑셀에서 네. 원차트 이런 거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유용성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죠?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네. 이런 시각화 도구들을 직접 배워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다는 해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샹키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샹키 차트가 뭐예요? 저 위쪽에 있는 위쪽에 건데요. 있는 거? 이제 저 두께가 뭐냐면 어떤 네. 수량이면 수량, 아니면 어떤 분량의 어떤 아, 양적인 측면을 아이씨, 나타내는 아이씨.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뎁스는 연관돼 있는 서로 네. 이 데이터를 조인해서 연관돼 있는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되게 좋겠네요. 같이 상관관계에서 분석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타난 어떤 좀 뭐 큰 바가 있으면 이 큰 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어떤 고객이라 본다 그러면 고객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량의 유형들을 이 첫 번째 뎁스에 두고 네. 이 불량의 요인이 어떤 거래처에 영향을 미치면 영향력을 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뎁스는 이게 근본적으로 어느 선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두면 이 원인이
우리 고객한테 어느 만큼의 영향도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하려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품질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딱딱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사례로서 하다 보니까 실제 품질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품질 쪽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바쁘거든요. 또. 네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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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리고 밑에 있는 데이터 어떤 예제들은 이제 어떤 영양 자체나 어떤 큰 크기의 것들을 보고 이제 이 크기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2차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시각화 툴들을 많이 네.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보고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이 교육 네. 과정을 들으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각화 솔루션 다 써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지 그죠? 그럼 너무 않습니다. 복잡하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직접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현재 제가 교육 과정은 제가 알기로 현재 MS 파워 BI를 통해 가지고 네네. 실제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 이 전부 다 솔루션을 이제 소개했던 이유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이 그 많은 솔루션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님께서 테스트를 해봤을 겁니다. 테스트 해보고 네. 활용해보다 보니까 네. 이제 마찬가지로 무료이거나 어떤 금액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타블로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쓴다랄지 네네. 이 기업에 맞는 것들은 이제 그 스포파이어를 관련되는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그 뭐 다양한 차트를 거의 비슷하게 제공하지만 그렇네요. 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이런 시각화 툴이 어떤 거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써봤느냐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그러면 네. 좀 더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과정을 들어보니까 네. 단순하게 뭐 담론이라든지 개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이제 프랙티컬하게 네.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이네요. 예, 그런 과정을 이제 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요구를 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강사분들을 섭외를 이제 한 겁니다. 네네. 저는 이제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참여했지만 이 유재성 대표와 관련돼 있는 분들은 이게 보시면 좀 저렇게 만들어보는 결과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실제 샘플 사례를 저렇게 만들 때 이제 실제 파워 BI로 딱 보면 이 교육 받고 이 정도 이틀짜리 교육으로 퀄리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는 당장 그렇죠. 좀 교육을 받게끔 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요거는 그 텐서플로우를 모르더라도요. 네. 그 뭐 이렇게 뭐 C라든지 네. 언어를 네. 프로그램 랭귀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좋죠.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 분들 최소한 이제 개발 쪽에 어느 정도는 좀 스펙이나 아니면 좀 기본적인 어떤 그 대학교 과정에서 좀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는 딱 좋고요. 이제 네. 전혀 모르는데 내가 아예 이쪽으로 아. 처음부터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뭐 생각합니다. 2일차에 보니까 네. 그 CNN, RNN 네. 이거 사실 알고 있으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딥러닝 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건데 이론적으로 많이 네, 배우죠. 많이 듣는데 네. 이 교육을 들으면 네. CNN, RNN 네.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네. 이걸 내가 이런 문제는 네. RNN 쓰면 좋겠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좀 이 교육은 저도 듣지는 않아요. 왜 갑자기 자신감도 약해져? 근데 뒤쪽에서 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그 내용들을 저희가 배워서 네.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보시는 내용처럼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제 직접 그 자유 여행객에 대한 맞춤형 지도나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여행 정보 서비스를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행 정보 서비스를 이렇게 진화할 수 있게끔 이분은 직접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네요. 네, 하고 계신 겁니다. 되게 리얼하겠다. 강의가.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실제 실습 환경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해가지고 아시.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직접 네. 설명과 그리고 해당 관련된 배치 정기화 방법들을 네. 우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요. 네. 이런 공식만 강의하면 졸려요. 네, 근데 아까 그렇죠. 같이 아까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지금 운영한 서비스하고 연동해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네. 되게 이해가 팍팍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그 배치 정기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을 뭐 경험해보고 이게 뭐 어떤 건지 배우고 싶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막히죠,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개발자를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 교육을 들으시면 좋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선형회계에 대한 다 실습이에요, 전부 다. 네, 네. 그래서 실습인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변수 그 선형 회계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계나 소프트맥스 관련되는 분류들 네, 오늘 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김희중님께서 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네. 계속 배워야 되니까 네. 정말 힘듭니다 이러셨거든요. 여기도 보면 몇 개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거 자체만 막 공식이나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이걸 응용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직접 네. 그 사람이 직접 그걸 어떻게 응용했다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그래도 배울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일을 하면서 이 많은 걸 배웠지만 실제 쓰는 것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제 써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이제 좀 타겟팅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네.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다 빅데이터로 그렇고요. 네. 인공지능으로 듣고 2일차거든요. 네. 뭐 딱 7시간, 7시간 네. 1차인데 네. 특별히 이걸 2일차로 네. 설계하신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걸 뭐 네. 5일차로도 할 수 있고 네. 네? 뭐 10일도 할 수 있고 1일도 할 수 있는데 2일차로 하신 이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나타났던 결과는 뭐였냐면 음. 중소기업의 재직자 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교육을 들으려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5일차, 아, 네, 11차. 바쁘지, 그렇지. 그래서 기업에서 실제로 그 교육을 들은다 하는 게 최대한 2, 3일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 교육 기간 안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교육의 어떤 내실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최소 이틀 정도는 해야 되고 네. 그 이틀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짧지만 깊이 있게 네.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교육은 어느 다른 어떤 유료 교육 못지않게 어떤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교육 받는 분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준비라면 어떤 준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텐서플로우를 한다면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이해나 아니면 그 처음에 나왔던 어떤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자, 빅데이터에서 기본적인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가 어떤 MES 시스템이 그 단어나 MES 시스템이나 ERP가 뭔지는 뭔지도 모르고 보시면 이제 힘들죠 이제. 네. 단순히 어떤 문서 어떤 사업계획서 쓴다 보면 사업계획서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어떤 알맹이를 넣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는 알고 와야 이제 짧은 시간에 깊이 있게 그게 되는 거지.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세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공지능 쪽에 관련된 텐서플로우를 좀 기본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또 쉽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어떤 깊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질문을 통한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안 해봤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실습해볼 수 있는 좀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오늘 네. 이전에 나오신 것도 네. 또 경제과학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게 오픈된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픈된 방송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과정에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이 과정 설계에 대해서. 있으니까 어떠십니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또 목소리가 또 작아지십니까?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네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네. 그때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오케이.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분들 추진을 해야 되고 네. 우리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솔루션들이나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그러려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계속 하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계속 키워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제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경험하고 했으면 네. 나와서 솔직히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커리큘럼 보니까 네. 그 뭐 기획 쪽이라든지 네. 경영 쪽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잡은 분들한테는 되게 그렇죠. 좋겠네요. 아니면 네. 실무자들한테도 좋은 게 네. 실무자는 자꾸 미시적인 것만 보게 되거든요. 잘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시적인 것도 알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실무자분들은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지. 예. 네네. 근데 실무자분들한테 가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넓고 이제 그 뭐 어떤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Io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다르다 보니까 뭐 교육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고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실무 추진하면서 PM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보통 이 과정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보통 한 몇 분 정도가 보통 모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15명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주 서로 오신 네. 분들끼리도 네. 네트워크 영향이 되게 좋겠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교육을 전에 이제 차수에서 이제 운영했을 때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특히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할 때 뭐 도입하는 기업과 대부분 도입 기업이 많이 오는데 네.
요즘에는 또 공급 기업도 많이 와요. 아, 네. 이제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어. 예를 들어서 MES나 SCM이나 WMS 관련돼 있는 림스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이제 직접 개발자들도 아니면 그 해당 컨설팅 하는 분들도 이제 와서 기업에서 요구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제 반대로 좀 배워가는 그런 형태로 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어떤 기업에서도 어떤 그 도입 기업하는 어떤 니즈가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좀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정 자체가 네, 너무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게 프랙티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네. 공급 업체에서 들어도 네, 어떻게 보면 더 그 어떤 감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고 좀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부장님께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실무. 네, 근데 구축 실무라고 하면 네, 너무 되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거? 그래도 이제 구축 실무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이 이제 어떤 중소기업의 특징이 이제 다양한 어떤 인더스트리 환경들, 산업군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과정에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걸 느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주요 요소로 알아야 될 어떤 IoT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어떤 비전적인 부분도 전략도 넣었어요. 그리고 네. 기업에서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어떤 단계로 어떤 범위로 해야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부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부분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 마찬가지로 솔루션 부분들. 그래서 이틀이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깊이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근데 네. 최소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넓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네. 다루었습니다. 이거는 이틀차네요. 네, 아까 이틀차입니다. 최부장님 거는 일일차인데. 네. 거기는 이제 그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그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루짜리로 짧고 굵게 했고요. 저희는 실무자다 보니까 그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많은 걸 좀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최소한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하루에 좀 담아놨고요. 그리고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본이 어떤 될 수 있는 IoT에 대한 어떤 사항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의 요소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과정에서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또 솔루션 업체 분들이 이제 도입 기업이 오면 도입 기업에서 오면서 솔루션에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또 많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공급 기업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ES 공급 기업이면 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이제 약간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 어떤 도입하려는 기업들한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교육 받는 분들이 이제 최소한 MES나 ERP나 이게 어떤 건지 정도는 뭐 어떤 대학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정이 재직자 과정이니까 네.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사항들을 좀 그러니까 이 그다음 과정을 과정입니다. 들으려면 네, 지금 기업에 네. 재직하고 있는 분들만이 들고 그렇죠. 있는 겁니까? 재직자 과정입니다. 재직자 과정이니까. 그래서 간혹 이제 그 대학교 일반적인 수준 최소한의 기본 이론을 이제 좀 잘 모르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힘들죠. 이제 네, 어려운 네. 부분들이 이제 IoT라는 설계 쪽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음. 너무 이제 어렵죠. 이제 네네네. 단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네네.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MES를 도입 안 한 기업이면 도입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MES가 뭔지도 모르고 오면 이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또 못하죠. 이제 네. 그래서 최소한 재직자분들이 대리급 정도, 주임에서 네네. 대리급 분들이 이제 실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이거 스마트 팩토리를 주요 메인 어떤 될 수 있는 업무로서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여기에 또 그 사업계획서 작성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하루에 좀 이 정도 배우고 어떻게 그 다음날 사업계획서 쓰지? 이렇게 느껴서 안 쓰고 싶어야 해요. 저희 실무 교육인데 안 쓰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도 있는데 그죠? 네. 그죠. 지원 사업에 이제 그 사업계획서 쓰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조를 나눕니다. 나눠서 이제 조원들이 각 분야를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이 취합을 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시간도 있어요, 여기?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와우.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이제 그 3시간으로 짭다 보니까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더 다룰 수 있게끔 그 교육 과정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네. 대부분 또 그 사업 계획서를 도입 기업이 쓰는 게 아니고 보통 공급하는 기업이 많이 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쓰지 않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좀 경험을 해서 우리 사업 계획서를 내가 최소한에 쓸 수 있는 정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네. 경험을 해보는 자리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면 좀 우리 교육자원이 좀 맞는 네. 내용이라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네. 뭐 교육 수강할 수 있냐 뭐 많은데 경기도 경제진흥원에서 네. 여기 좀 이게 좀 답글을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네. 뭐 이 방송 듣는다면 답변 다지 답글 않을까요? 달아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저 네. 저희 스태프는 좀 그 답글 다는 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는데 근데 요 내용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황부장에 계신 에스텍 파마, 네. 에스텍 파마가 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요.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경험으로 지금 이 강의를 만드신 겁니까? 그렇죠. 그 경험도 녹아 있고 이제 음.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음. 다양한 어떤 산업군들하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배운 것들을 이제 우리 조직이나 기업에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직 안에서도 실제로 어떤 추진을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 거기서 네. 또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 환경들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될지, 또 그런 사항들에서 이제 어떻게 비전을 가져가야 될지, 또 경영자이신 뭐 대표이사님들이나 특정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서는 그걸 충분히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 핵심 과제이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요.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로 좀 실제 스마트 팩토리 실제로 경험하신 네. 컴퍼니즘도 추진하고 계신 예. 그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네. 과거서 어떻게 왔는지, 네. 현재 어디 있고 어떻게 가는지 그걸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면서 이 도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추진할 때 네. 제일 좋은 과정들을 이제 여기에서 보통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제조기업의 변화라는 것들을 이제 2015년, 14년 정도 그 전부터는 이제 변화는 계속 있었으니까, 하지만 좀 더 뭔가 제대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 혁신 전략을 토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것을 공급하는 어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동급 기업에 대한 사항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조직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했고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문제점에 따라서 이제 그럼 우리 비전과 어떤 실행 전략을 어떤 파트너 기업과 만들어 가야 될지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이제 교육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등등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에서 어떤 R&R하는 부분들은 많은 이슈예요. 근데 R&R을 명확히 했다 해서 또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R&R들을 변화 관리들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뭐 모든 분들이 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들을 또 그렇죠. 현행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어려운 시간들을 낸다랄지 또는 어떤 특정 어떤 임원분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가면서 어떤 요구사항을 돌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무 추진, 실무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라는 사항들을 가져가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파일럿 형태로 만들었어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자체를.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고요. 네. IoT 센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OT 쪽 관련돼 있는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사항들에서 그 OT 쪽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보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라는 사항들을 이제 많은 기업들과 이제 논의나 토의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1단계에서는 어떤 센서 기반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하고 수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수집이 어떤 모니터링을 우리 어떤 시계열 분석 정도로 할 수 있는 형태, 네.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가고 그러면 트렌드 분석을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실무자선에서는 다양한 노티나 알림들을 또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알림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알려줘서 그 실무자분들이나 그걸 알고자 하는 분들이 업무를 개선시킨다든지. 업무를 개선시키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했던 일들이 어떤 시각화를 통해서 보면 아, 내가 했던 일들이 아, 이런 차트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전혀 예상했던 못한 차트나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이 현상들을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자분들이나 그러니까 뭔가 공감대형성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게 되면 시각화로 보게 되면 공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할 때는 이제 그걸 볼 수 없는데 실제로 시각화로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 과정들 레벨에 저희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저희가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희 현재 그 공장에서 수집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걸 이제 어떤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아주 정말 중요한 어떤 리얼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에는 우리가 왜 그런지를 원인을 몰랐던 것들이 이제 자, 그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좀 짧게 좀 알려주세요. 뭐? 짧게. 네, 짧게. 아, 정말 제가- 옛날에 간과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알게 돼서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됐다. 네. 하나 뭡니까? 그건 저희 교육 과정에서. 네. 교육 과정. 일부 티저로 남겨놓는 겁니까 지금? 네. 야.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야드땡크라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저희가 어떤 설비 데이터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그 차장들이나 팀장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저도 이제 전혀 몰랐던 것들을 보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 설명 데이터를 이제 실제 시각화된 어떤 차트를 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팀장은 실무자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확인을 했던 것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설비의 중요 부품 중에 이 노하우가 됐던 것들이 약간 오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어떤 교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예전에는 네. 인간의 감으로만은 사실 그렇죠. 잘 간과하기 쉬웠던 건데 그렇죠. 뭐 소리를 네. 듣는다랄지. 데이터로 시각화시키고 데이터가 네. 자꾸 이제 노출되니까 네. 그런 것을 알게 되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가 이제 어떤 시설 관리나 안전 관리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말에도 뭐 알림 온다 그러면 네네. 그 알림들을 보고 또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고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갔을 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이제 보통 출근하게 되면 뭐가 불이 안 들어와 있네? 이제 보고 이제 이게 원인이 뭐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또는 그 전전 단계에서 어떤 노티나 어떤 알림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까지 알다 보니까 좀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제 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제가 이제 제조업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만나면 예. 의외로 그 어떤 자기 회사만의 네. 생산 관련된 특히 노하우 같은 것들 어떤 경우에 그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 패스이거든요. 그렇죠. 저를 잘 알려주려고 공유하려고 안 해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네, 저희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황 부장님은 지금 여기 막 이거 교육과정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그 좀- 정도까지는 넣지 네. 않아요. 그래도 못하죠. 저는 굉장히 네.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네. 에스테파마 물론 상장회사지만 네. 뭐 그래도 굉장히 네. 그 본인들이 해왔던 여러 시행 차원의 경험들을 네. 이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이 사실 그 몇 번 방송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방송 나와서 그렇죠, 이제 한 시간 딱 하고 하는 건데 네. 이 교육과정 되게 뎁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회사도 에스테파마의 좀 기업 문화도 참 좋은 문화다. 네, 이런 부장님 같은 분을 네. 계속 뭔가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네. 지원해주고 네, 후원해주는 거지 지원해주시는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저로서는 이제 저 주변에 계시는 다른 어떤 좋은 어떤 역량 있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수혜를 받았어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구조를 갔는데 그런 주변의 전문가분들이 워낙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런 좋은 사례들을 좀 더 잘 모르고 좀 시행착오를 겪는 다른 어떤 저희 경쟁 산업군한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죠. 네. 다른 산업군한테 이제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네네. 해놓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머신 비전 쪽을 제가 이제 외부 협력 업체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는 이제 머신 비전 쪽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머신 비전 쪽은 저희가 앞으로 좀 정확하게 중소기업들이나 이 품질 쪽이나 아니면 어떤 생산성 관리 쪽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솔루션 위주로 접근하거든요. 뭐 MES건 어떤 그 제조 실행 시스템이나 아니면 SCM이건 공급망 관리나 아니면 WMS나 창고 관리나 여기 솔루션 위주로 접근해요. 근데 네네.
거기 안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머신 비전 쪽까지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좀 노출이 돼서 좀 이해해서 그런 분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겠다는 것 때문에 관련 교육에서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참조 모델이라는 것들이 뭐 설명은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이 하루짜리 교육 과정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할 때는 좀 가볍게 좀 슬립하게 들어가죠. 왜냐면 거기에서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하니까 최소한의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 교육을 다 듣고 오는 건 또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제 참조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업무 흐름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의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실무자들은 알지만 또 실무자 중에서 어떤 전략을 담당하거나 기획하는 분들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사항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이제 사례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제 네.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이슈들을 이제 또 알려드려야죠. 이제. 근데 분야가 넓다 보니까 이제 네. 여기 그 교육하신 분들 중에 이제 주요 많이 왔던 그런 산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최근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깊이 있는 얘기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사항들을 좀 기본적으로 설명하다 와, 보니까 근데 이거 이틀에 다 할 수 있어요? 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깊이게 됩니다. 네. 잠깐 졸으면 이제 다 놓쳐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작성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어떤 부분들 정도는 하나 파트 정도는 작성을 해보셔서 취합이 돼서 왜냐면 기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생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품질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단 경영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럼 각자의 한 부서가 모든 걸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파트한테 요청하는 것들을 각각으로 이제 그 오신 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네. 아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느끼면서 기업에 가서 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또 듣기 위해서 온 분들한테는 좀 힘들죠. 왜냐면 앉아서 듣기만 하고 교육만 들으면 다 끝나는 것들인데 좀 뭔가 좀 작성하려고 그러면 좀 안 해봤던 분들은 네, 이제 네. 어려운데 그래도 저의 교육에서는 좀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근데 듣기만 하려면 뭐하러 교육청에 갑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저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대부분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는 좀 실무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그 실무자에서 분들이 직접 해보자. 근데 이런 거 되게 하는 좋은 분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사실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전문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 분들. 말고 네. 진짜 회사가 진짜 뭐 나름대로 그 어떤 본질도 괜찮고 그런데 네. 이런 걸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실제 또 부장님 워낙 그런 쪽 많이 아시니까 예.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설명도 드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습을 했던 이유 자체가 음. 다른 어떤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루짜리 과정에서는 진짜 이 사업계 쓰는 작성을 정말 깊이 있게 설명 더 해줘요. 또 다른 교육이 있어요. 네, 네, 네. 무료 교육인데 저희는 써보게끔 하는 이유 자체가 전반적인 어떤 우리 회사를 파악을 해서 쓰는 것은 또 우리만의 또 어떤 그 노하우나 내용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항들을 직접 한번 해보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솔루션 이 부분들 속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는 어떤 MES는 이제 미라콤이라는 회사를 제가 설명할 텐데 저희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미라콤 솔루션을 도입할지 미라콤을 제가 도입해서 이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오케이. 그냥 대표성이 있는 회사의 솔루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짧지만 네네. 이제 또 MES를 도입할 때 또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또 어떤 업체를 검토해야 될지 또 모르거든요. 또 근데 그런다고 또 중소기업에 있는 것들을 뭐 아무거나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대표적인 교육 어떤 기업의 특징들을 설명해서 그럼 우리가 MES를 도입할 때 어떤 어느 정도의 내용과 깊이를 알고 어떤 솔루션의 특징이랄지 도입 과정상을 좀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용 구성을 했고 여기서 좀 추가하는 게 뭔지를 이제 네네네. 설명할 수 있게끔 오케이. 그렇게 좀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네. 네.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올해 예산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저번에 이제 해당 저는 이제 경기 지역에 이제 네네. 분에 있다 보니까 경기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추진했던 기업들을 보면 이게 뭐 방송에서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지금 50%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좀 저희가 100개의 기업이 보통 대상이 돼 있으면 그 100개의 한도 내에서 50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안 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50%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별로 신청을 안 했을 거라 했는데 그 경기 테크노파크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제 어떤 회의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50% 이상이 작성했더라고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소진되면 이제 지원이 끝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그 해당 모든 기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상되는 범위 안에서 이제 빨리 신청을 해서 지원 받아서 좀 기업의 어떤 이런 환경 변화, 혁신을 좀 가져가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이제 좀 할 겁니다. 설문조사 할 텐데 설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과정에 대한 뭐 의견도 좋고요. 과정을 신청했다 좋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설문하신 내용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또 뭔가 또 여기 하신 분 중에서 여기 보니까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특색이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네. 황 부장님처럼 이렇게 실제 필드에 있는 분들이 네. 또 경험 있는 분들이 또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쪽의 전문가인데 나도 이런데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설문에 그걸 해주시면 제가 보기엔 뭐 이런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관계자분께서 그걸 보시고 또 같이 또 좋은 과정을 또 새로운 과정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설문에 좀 그런 것들을 기타 없이 그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또 이제 어떤 교육의 설계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 질문이 좀 많은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의 관계자분께서 답글을 좀 달아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Q&A를 갖기 전에 지금 이 사업, 과정, 이거를 또, 후원해주신,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 분이 계시고요.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또 분 해가지고 이 두 분께서 오늘 여기 참석하셔야 되는데, 업무상 참석 못 하시고, 따로 이제 녹음을 한, 짧습니다. 5분짜리 영상을 보시겠는데 이분들께서 좀 수줍어 하셔가지고요. 지금 얼굴을 갖다가 그냥 음성만으로 자료화면이랑 같이 해서 이런 사업 안내 영상을 5분 5분씩 10분 보고 끝나자마자 여러분 질문에 대한 자세한 Q&A 시간 가질 테니까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경기 지역의 맞춤형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지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과 훈련의 수요 공급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의 재직자와 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제공을 통해 직무 능력 향상 및 채용 연계 등 경기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인력 양성 사업을 포함한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파악 및 공유를 통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각종 일자리 사업과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등 인력 양성과 고용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출범하였으며 2015년 일학습 전문지원센터 설치, 2016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2017년 고용혁신추진단 통합 등 현재에 이르러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고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의 일자리 및 인력 양성 주요 정책 조정과 연계, 경기 지역 일자리 및 인력 양성 정책 대안 발굴, 경기 지역 인력과 훈련 수요 공급 조사 및 분석, 경기 지역 인력 양성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을 수행할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인력 양성 사업과 더불어 일학습 병행, 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라 함은 지역 산업계 주도로 노, 사, 민, 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지역의 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센터 지정, 훈련 과정 개발을 통하여 지역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7개 공동훈련센터에서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145개 훈련 과정 및 취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8개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기계, 전기전자 등 전문 기술 분야와 지역 특화, 기업 맞춤형, 중장년 및 경력 단절 여성 대상 등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드론, AI 등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된 훈련 과정들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고숙련 전문 인력들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양성을 실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고용보험료 납부하고 계시죠? 그 고용보험료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만큼 혜택은 잘 누리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의 고용보험료로 직무교육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가지입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후 취업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3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좋은 혜택 어떻게 지원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중소기업 재직자면서 협약을 체결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토크아이트 세션 안내에 협약서 자료를 보실 수 있게 하였으니 다운받으셔서 직인 찍으신 후 저희 기관 교육지원팀에 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훈련 수요 조사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과 산업 수요 기반으로 과정이 만들어지고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하반기에 정기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원하는 과정의 운영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재직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분들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토캐드 인벤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계 설계 우수 인력을 양성한 후 중소기업 인력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만족도 조사 14번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채용 수요 기업에게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서 특화된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입니다. 앞서 토크에서 다뤘던 과정들이고요. IT 분야 재직자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 주세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자 트랙과 관리자 트랙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만들었고요. 인공지능 분야는 이미지 처리 과정을, 빅데이터 분야는 품질과 마케팅 실무자를 구분하여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C 언어 프로그래밍, 코어텍스 M3 기반 펌웨어 및 IoT 구현을 위한 디바이스 제어 및 설계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전기전자 분야는 세 과정을, 그리고 솔리드웍스 및 품질 과정은 훈련 로드맵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정으로는 경기 북부 가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구 과정이 만 45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이해 과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운영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빅3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업이 아닌데 무료 수강이 가능한가요? 예, 이 부분은 물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라 경기도의 기타 지역은 20% 내에 수강 가능하십니다. 둘째, 대표자인데 수강이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표자만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본 사업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안 되지만 대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타사업 지원받은 수혜업체인데 수강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일학습 병행제를 저희 교육시간 이외에 시간으로 조정한다면 수강은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교육지원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 인프라 안내 부분입니다.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수원 IC에서 나오시면 바로 있어요. 일반 교육장 3개, 전산 교육장 2개가 있고 특히 PC는 작년에 최신 사양으로 전수 교체하였으니 이용에 불편이 없으실 겁니다. 분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로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가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셨죠? 네, 이제 다음번에 아마 이 두 분도 아마 제가 보기엔 방송에 출연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생방송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어신 것 같아. 그래서 별거 아닌데 오늘 아마 이 두 분은 아마 저기 원격에서 보시고 있을 텐데 보시면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냥 하면 되겠네. 아마 여러분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 두 분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편하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문지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걸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배우고 싶다 하는 것들 또 아니면 나도 이런 스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아니면 또 나 듣고 싶다 이런 분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5월부터 과정이 있나요? 지금 5월부터? 네, 5월부터 지금 과정이 있고 해당 그 사이트 답글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을 텐데요. 거기 네네네.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교육 과정을 신청하시면 네네. 대부분 저기 좀 관련돼 있는 분들 잘 모르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네. 그 관련돼 있는 사항들. 자, 여러분 지금 그 5분 전에 저희가 여기 이거 뭐야? 네, 인적 매칭에 관련된 서비스 안내도 같이 한 거예요. 네, 물어봐서. 인적 매칭 거 말고요. 여기 네. 보면 예. gb.edu.or.kr 예. gb.edu.or.kr 댓글에 있거든요. 여기 전화번호랑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돌아서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예. 부장님 좀 짧고 진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네네네. 그 한국님께서 이게 좀 혹시 네. 분석 도구 사용에만 치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제 분석 도구가 실제 어떤 업무상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어떤 기획적인 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알고리즘 부분들은 알고리즘은 좀 향상 부분에서 좀 비중이 좀 낮다고 좀 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분석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실무자가 이 어떤 알고리즘, 어떤 개발적인 측면보다는 빅데이터 쪽 부분들은 어떤 실무자가 어떤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그 교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곽상민님께서요. 빅데이터 쪽 기술 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업 분석 담당자나 네. 업무 마케팅 실무자가 R이나 파이썬 등을 배워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실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마케팅이나 품질 쪽을 넣었던 것들이 우리 다양한 툴들이 있거든요. 네. 툴들이 이해 있는데 이 R이나 파이썬 관련되는 사항들은 솔직히 그 안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어떤 기본 개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들은 더 심화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고요. 실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쓸 수 있을 딱 정도 그 네. 내가 필요한 부분들 그 위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정원님께서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렵지만 분석을 네. 전문적으로 분담해서 하기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당연하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기업 정책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네. 중소기업은 어떤 부분부터 준비하고 시행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좀 중장기 로드맵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최소한 어떤 우리 회사에 내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각 부서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것을 먼저 파악해서 이걸 어떤 우리가 뭐 단순하게 수집을 한다는 게 데이터를 다 넣어서 뭐 한다는 측면보다는 수집을 했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갈지를 하나 키를 잡은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야드탱크라는 어떤 업무적 환경을 뒀거든요. 네. 거기 RPA 쪽 부분까지 넣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에서 지금 제일 많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으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하나의 작은 어떤 테스트로 할 수 있는 테스트 또는 어떤 작은 어떤 업무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해서 좀 파일을 키워가면서 하는 게 맞지 전반적으로 다 수집해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뭐 인공지능 한다. 그건 중소기업에서 그렇죠. 어떤 인력적인 투자 부분들이나 그 전문성이 다 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또 그런 전문가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조언도 구하시고 스마트 팩토리 쪽은 정부에서 어떤 전문가 또 어떤 지원 컨설팅을 또 해주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 이번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네. 이런 무료 과정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다른 기관들도 보면 굉장히 좀 무료 교육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많은데 있죠. 네. 요번에 여기 만든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무료 교육 과정 중에서는 뭐 우리가 정말 탑이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탑인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다른 근거가? 어떤 뭐 생으로 시작하는 어떤 네. 뭐 본부나 네, 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유료 네. 교육이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교육 커리큘럼이나 내용들은 전문성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교육들이 어떤 과거의 업무적인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네. 지금에 만들어졌던 이 교육 과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어떤 업무 환경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빨리 배워서 우리 기업의 어떤 변화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측면들이 고려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좀 실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배워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의 좀 특징들이 좀 어떤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교육 뭐 센터 등에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기훈님께서는 R과 파이썬과 개발 언어 C샵이라든지 자바를 접목해서 하는 파워풀한 교육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제가 또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위치는 아니고 저도 네네. 마찬가지로 또 어차피 네. 여러분 댓글을 지금 경기도 경제학 아직은 보고 없습니다. 있으니까 네. 관계자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지금 케빈님께서는요. 이게 네. 오늘 우리가 보안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사이버 보안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네,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교육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전문가에 대한 어떤 지원, 네, 전문가를 어떤 그 관련되는 전문가를 어떤 지원해주는 또 단체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단체나 어떤 정부 기관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문 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사업 안에 이제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사이버 보안 측면들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무료로 또 지원을 해줘요. 전문가 파견을 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분들을 그 전문가와 어떤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 사이트는 제가 뭐 온라인 방송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과학진흥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짧고 진하게. 네. 오케이? 그 최재준님께서
파이썬을 통해 AI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단순 파이썬 사용법 정도면 소화가 되는지 아니면 AI를 접근하기 위한 다른 단계적 과정이 필요할까요? 현재 이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 좀 단순 파이썬 관련되는 사용법만 하셔도 배우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열님, 언택트 시대가 대세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글로벌 추세와 국내 적용 시 법규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저기 그 첫 번째 과정에 있던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 관리자 과정의 교육을 들으시면 해당에 대한 답변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준님께서 기업이 네. 아까 15명, 클래스가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기업이 오늘 시청하고서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우리 회사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15명이 다 지원한다면 네. 교육과정의 특정 부분을 그 기업에 파견 나가서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요? 네. 오, 괜찮네. 네. 이런 가능한 걸로 가능하다고 알고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이 네. 말 저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제 기업 규모가 300명 되는 회사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생산팀이랄지 품질 팀을 전체로 해서 이제 음. 뭐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네.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전국 그것도 수대 공유 무료로 전국 가능한- 수대 공유하셔야겠네. 전국 수대 네. 공유? 모두 되지는 않고 이제 네. 그 관련 그 지원팀에 네. 문의를 하시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네. 여기 시청자분들 어떤 분은 서울에 계셔. 네. 어제 이게 경기도 서울도- 경기도지도 서울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서울도 가능합니다. 인천은요? 지하철로 저기 신분당선 타고 내려가면 인천은 인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은 가능한 수도권 네, 가능. 수도권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면 네. 전국 단위가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전국 단위까지는 저 정확히 네, 여러분 예. 전국 단위가 다 가능하다니까 마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임종택님께서는 중소기업에서 요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협동 로봇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도입 비용이 높아서 선뜻 네.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지원 방안이 있고요. 협동 로봇에 대한 사항들을 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로봇 관련돼 있는 부분들 지원이 있어요.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사업, 스마트 추진단의 사이트를 가보시면 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김원산 힘들다 발음. 원산님께서 빅데이터 AI 스마트 팩토리 교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관련 업무 종사자는 아닌데 해당 분야 관심이 있어서 들으려고 하는데 교육자에 습득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같이 ERP라든지 그런 일반 단어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지금 과정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딱 이거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오시고 이제 관련된 산업분들 오셨을 때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 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는 재직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서로 좀 의견 일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빅데이터나 AI나 스마트 팩토리는 서점에서 보시면 좀 기본적인 어떤 이론 정도 부분들을 한번 간단히 보고 오시면 관련되는 실무는 안 하지만 어떤 교육에 대한 좀 부분들의 욕구를 좀 충분히 좀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수철님은 제공해 주시는 AI 교육에서 GPU 기반 장비가 필요한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님 이건 이제 비용 할인 무료니까 비용 할인 없는 거죠, 그죠? 네, 무료입니다. 이다혜님,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기본 지식을 가진 개발자가 있기 어려운데 스마트 공장화를 하면서 인공지능까지 도입을 원해서 배우려고 하는 경우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인공지능까지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조직 내부의 인력을 키워서 한다는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실제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그 주변에 어떤 관련되는 기업들과 어떤 코업을 통해서 네. 어떤 시스템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할 때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어떤 기능과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배워서 한다. 근데 이제 이 솔루션을 스마트 팩토리 쪽 부분들을 맞춘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입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인공지능까지 간다. 그 부분들은 좀 약간 너무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현님, 중소기업에서 이런 좋은 교육에 직원 보내면 나중에 자기 개발 한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기술력 증대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이세훈님께서는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직원 이제 복지나 그런 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계속 좀 키워가서 가지고 계셔야만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네. 사실 이직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뭐 마이너리그 하다가 메이저리그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중소기업에서 하더라도 이직하면 중소기업 대표가 네. 손흥민처럼 네. 이적료를 받는 거야. 이적료. 그 직원이 가면 대기업 가면 2억 받는 거지 이적료를.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되면 정말 막 키워주는 거죠. 막 키워주고 막 가면 가는 거고. 그럼 자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김승준님께서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좋은 분야나 산업이 있을까요? 좋은 산업이라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그렇죠? 지금 다 필요로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태훈님께서 근데 모든 이게 오늘 요 과정이 만드신 과정이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네. 그 재직자는 네.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위에 설명이 돼 있겠지만 네. 좀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그건 네. 대부분 관련 담당자분들은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규님께서는 이제 주말 수강이 이게 주말이 열리나요? 주말 과정은 없습니다. 네네.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김성규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을 고려 중인데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플랜트, 전 자동화 등등 최적화 비용 집행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우선사항은 무엇일까요? 현재는 첫 번째로 접근한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빅데이터 관련된 수집과 분석 레벨로 먼저 맞추시면서 자동화 쪽은 이제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네. 생산성 향상 측면보다는 먼저 어떤 좀 당장 급한 생산성 측면 자동화 쪽으로 먼저 가시는 게 뭐 기업에서는 제일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접근하셔도 되고. 오케이. 네. 자 이다혜님과 원종환님께서는 뭐 코멘트 주셨어요 의견을요. 이다혜님께서는요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육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기초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전공자가 아닌 많은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솔루션 기초 내용과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네. 그분들은 근데 보통 공급하는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면 최초에 그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솔루션의 특징들을 설명하거든요. 네네. 보통 그런 상에서 보통 이 문제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뭐 ERP도 마찬가지로 ERP 자격증 과정이 많잖아요. 네네. 뭐 영림원이건 등등 더 좋은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정으로서 한다 그러면 이제 만들려고는 하겠지만 실제 어떤 인적자본개발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이게 왜 필요해라고 위원회에서 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어떤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체가 각 기업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특징들을 뭐 설명한다는 게 이게 뭐 교육과정으로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어떤 교육위원회나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그 과정들을 만드는 다른 어떤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종학님께서는요 범위와 깊이를 고려한 과정 설계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이쪽 경제과학진흥에서 범위와 깊이를 고려해서 과정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 만들고 싶다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중소기업들 많은 분들이 있겠죠. 많은 중소기업분 중에서 이제 필요하는 요구사항들을 다 다양한 분야로 또 의견 청취를 합니다. 아까처럼 말씀한 것처럼 어떤 솔루션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한 것들 그런 위주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무료 교육으로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걸 제일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한 거고 여기서 모든 과정들을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런 분들이 좀 애로사항일 수도 있지만 또 교육단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이나 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교육들은 뭐 그런 교육기관들을 찾으셔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네. 박우일님께서요 스마트 팩토리 대신 물류 창고 자동화도 연계가 가능할까요? 자동화 창고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요? 택배를 머신 비전으로 분류한다든지
매장 재고를 조사하는 거, 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동선을 구성해서 네. 최적의 구성 레이아웃을 제안하는 것 등 네.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제시를 하거나 좀 사례로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컨설팅 쪽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이제 그 관련되는 솔루션 업체들이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관련 주변의 전문가분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그리고 네. 스마트 팩토리 그쪽에서 저기 전문가 자문단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문의를 하시면 이런 사항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이 현재 여기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답변은 드릴 수는 있는데 네네. 네, 답변들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희중님, 이런 교육하려면 중요한 건 CEO의 의지인데 되게 무관심해가지고 이 CEO들을 설득할 자료나 사례가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 그분들은 이제 저희 하루짜리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분들이 이제 와서 그 내용들을 좀 듣고 1차로 전파하고 필요한다고 그러면 그 교육 과정 안에 왜 어떤 기업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지멘스의 최혜수 소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글로벌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제조기업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한 것들 토카이티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며칠 내에 다 토카이티에 다시 보기 올라가거든요. 또 토카이티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는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운받아가지고 요 부분은 들려주면 좋겠다는 거를 그 부분만 뭐 편집은 간단하니까 잘라줘 그걸 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들려주는 것도 그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김동민님께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할 때 조직, 인력, 기술, 프로세스,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기업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직이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라는 까는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프로세스, 인력, 문화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할 때 또 기업의 또 환경이 또 달라요. 네네. 이제 어떤 그런 조직들을 어떤 뭐 선제적으로 먼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문화나 어떤 인력적인 분들을 고려하겠지만 어떤 것을 뭐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다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게 다 아우러져야 네, 이제 오케이. 어떤 변화를 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김종엽님께서는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 범위가 광범위할 텐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수준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평균 한 300명 종업원 정도가 되는 식품 제조업체인데, 기본적인 ERP 운영 중이고요. 경우에 따라 편차할 텐데, 전체적인 평균을 답해 주신다면. 여기 제가 교육이었으면 이게 간단하게 답변 드릴 텐데 네네. 과정 소개다 보니까 네네.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그 정부 사업에서 추진단에서 해당 그 전문가 분들을 이제 그 위촉이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님은 이 교육이 끝나고 이 무상교육이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네. 특화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지 나중에. 거기에 오셨던 어떤 보통 그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공급 기업도 보통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자체 어떤 내부적인 어떤 커뮤니티 형태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같이 연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컨설팅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소개나 그런 부분들까지는 보통 하는데요. 실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교육에 좀 어떤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네. 교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개인 맞춤형 교육까지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어떤 지식 베이스가 또 거기 오신 분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이나 이 내용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다뤄야 될 꼭 알아야 될 것들. 오케이. 네, 네. 그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리사 권님께서는요, 2년 전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는데 커리큘럼 관리도 엄격하고 깊이 있는 내용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마 이분은 그 관계자분이 쓰신 거 아니겠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관계자분들 네. 이번에도 꼭 신청하겠습니다. 네. 교육 과정이 네, 정말 네. 철저해요. 그래요? 네, 네. 철저하게. 왜냐면 들어갈 때 본인이 직접 다 인증을 해야 되고 네, 네, 네. 진짜 철저합니다. 그 경제과학이라서 경제과학에서 중간에 과학적으로 하나 보다 과학적으로. 네. 중간에 저기 어떻게 네. 갈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편리하게 좀 빨리 적당하게 뭐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외래성이 많아요. 네. 네. 이종우님은 기초 지식이 없어도 교육을 통해서 기초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이종우님,
충분히 할 수, 이분은 토크아이티 자주 듣거든요. 아, 여러분, 그래요? 이 정도 토크아이티 몇 년간 들으셨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다음에 김성규님, 회사에서 업무 제출을 위해서 혹시 수료증 발급 같은 게 있나요? 예, 수료증 100% 발급되고요. 네, 네. 저기 저 정부 관련되는 무료 교육이다 보니까 다 네.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댓글창 보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분들 자, 이준님은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PLM, CAD/CAM, CAE 솔루션 도입을 목적으로 검토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네,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제 어떤 그 평가 단계에서 저희 대상 범위가 지금 사업 공고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사업 공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보다 더 답변이 더 명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다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되게 좋은 오늘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또 코멘트 주신 분 중에서 저 곽상민, 김원산, 김승주, 곽상민, 김원산, 김승주 요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베스킨라빈스의 파인트 그 아이스크림 보여드리니까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20분 또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뭐 요번 강의 듣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런 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도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네. 오늘도 여전히 토크가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러 갈까요? 네, 저 중소기업들한테 좀 많은 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그 마찬가지 교육에서도 모든 다 만족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좀 짧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내용을 담았고요. 마찬가지로 AI나 빅데이터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신청하셔서 네. 교육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 부장님은 네. 토크아이티 애청자였잖아요. 네네. 처음에 제 방송을 처음 본 게 몇 년 전이었어요? 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0년인가? 2010년. 여러분 보십시오. 토크아이티 오래 들으면 이렇게 황 부장님처럼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시청자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과정도 설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런 전문가들의 것들을 들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러다 보면 여기 부장님처럼 나중에 이 자리에 또 앉으실 거고 또 과정도 설계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전문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배출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 내리는 금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요새 건강 그래도 계속 유의하시고요. 이태원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하여튼 끝까지 우리 잘 관리 잘해서 좀 좋은 나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